오늘도 진짜 한국스러운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한국 문화부터 한국 사람들도 진짜 그러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That's so Korean! 뚜뚜뚜뚜뚜뚜 안녕하세요. 2026년에 인사를 드리네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요. That's so Korean을 유튜브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들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많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게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2026년이에요. 새해가 되었는데요. 사실 새해가 된 지 벌써 시간이 조금 지났죠. 며칠 지났는데 아직 한국 사람들은 새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죠. 설날이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날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한 해를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덕담도 나누고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새로운 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해의 밝은 기운, 힘찬 기운을 가지고 새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요. 한국 사람들은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올해는 무슨 해지? 올해가 무슨 해죠? 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올해 2026년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먼저 정답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는 말의 해예요. 말, 따그닥 그 동물, 말의 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12마리의 동물을 어떤 해에 별명처럼 붙여요. 12마리의 동물 중에 한 마리를 그 해의 별명처럼 붙이는데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이런 동물들이 있어요. 참고로 고양이는 없고요. 용은 있어요. 특이하죠? 용은 존재하지 않는 동물인데 용을 그 12마리 중에 한 마리로 칩니다. 어쨌든 그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바뀌는데요. 올해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말의 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마다 좀 별명처럼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태어난 해에도 정해진 동물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개의 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띠는 띠라고 해요. 제 띠는 개띠입니다. 또 제 동생은 용의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용띠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믿는 이런 전통적인 12마리의 동물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맘때쯤에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면 새해 편지, 새해 카드 혹은 새해 관련 광고판, 안내문 같은 걸 보시면요. 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올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그려진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띠 말씀드렸죠. 말띠인 사람들은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올해가 말의 해니까 나는 말띠고 그럼 올해는 나를 위한 해겠구만. 나의 올해 운세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좀 장난 삼아서 상상을 해보면서 궁금해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말의 해니까 여러분도 말처럼 좀 힘차게, 강하게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잠시만요. That's so Korean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와, 이런 문화는 책에서 못 봤는데 이 표현 정말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요. minjiteacheskorean.com minjiteacheskorean.com에 한번 들러보세요. 저랑 1대1 수업도 할 수 있고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코스도 준비되어 있어요. 단어랑 문법을 지루하게 외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문화와 함께 재미있는 표현과 함께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워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새해를 어떻게 보낼까요? 먼저 새해가 되던 그 순간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냈어요? 한국은 우선 서울의 보신각이라는 곳에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거기에 큰 종이 있어요.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치는데요. 그 치는 행사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구경을 합니다. 찾아보니 무려 33번이나 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땡, 땡 울리는 동안 새해도 맞이하고 좀 소원도 빌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물론 그 보신각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TV로 볼 수 있어요. 저도 집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특히 동해 바다, 동쪽 바다로 새해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요. 우선 학생들에게는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더 긴 나라들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겨울방학이 더 길어요. 12월부터 2월까지. 보통 새 학기가 3월에 시작하니까요. 그 전까지 한 3달 동안은 겨울방학입니다.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 학원에 많이 다닙니다. 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졸업식이 있습니다. 2월쯤에 졸업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될 때,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될 때, 그럴 때 졸업식을 하죠. 저도 대학원 졸업식이 2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일을 맡기도 해요. 아예 새로운 부서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또 새해답게 어떤 결심을 한 사람들은 헬스장에 등록하기도 하고요. 언어학원에 가보기도 해요. 그러다가 2월쯤에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 되면요.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러 떠나거나 여행을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설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겨울은 아주 춥지만 이런저런 새로운 변화 덕분에 좀 활기차게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월이 되면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죠. 날씨도 따뜻해지고요. 꽃도 피고요. 그때야 비로소 이 긴 새해 맞이가 끝나는 기분이 들어요. 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해가 바뀌고 좀 활기차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새로운 해가 되면 됨과 동시에 모두가 다 같이 한 살씩 많아지는 한국 나이는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음속에 새로운 해가 됐고 나는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졌구나. 나는 한 살 더 늙었구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른처럼 잘 살아봐야겠다. 좀 철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목표를 세우고 이것도 저것도 다 이룰 거예요 라고 다짐을 하죠. 전 세계 사람들 다 비슷하겠지만 한국 사람들도 새해에 이런 다짐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해서 더 건강해져야겠어요. 또 돈을 많이 모아야겠어요. 자격증 공부에 도전해 봐야겠어요. 또 여행을 많이 가야겠어요. 이런 목표들이요.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의 새해 다짐을 알려주세요. 거기에 저랑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있겠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올해는 저랑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봅시다. 이 다짐 이야기를 하니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새해가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해가 되기 전에 이 새해를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플래너를 사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올해도 샀어요. 올해는 이 갈색으로 샀고요. 제가 같은 플래너를 몇 년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썼던 플래너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바로 작년에 썼던 2025년에 썼던 플래너고요. 2024년, 2023년 이렇게 3년치의 플래너를 가지고 있고 올해 다 쓰면 또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겠죠? 아무튼 이 플래너를 사면 제가 꼭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가지고 싶은 것과 이루고 싶은 것을 쭉 적습니다. 예전에는 엄청 많이 적었어요. 아주 빼곡하게요.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제가 언제 한 번은 아주 많이 적었는데요. 뭐 영어 단어도 하루에 몇 개씩 외우고 운동도 몇 시간씩 하고 책도 매일 읽고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제로 따랐어요. 뭐 1월 1일 당연히 괜찮았어요. 1월 2일에도 조금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날 1월 3일이 되니까 뭐 무슨 아침부터 스케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영어 학원도 가야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요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다. 이거는 계획이 아니다.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새해에 이룰 수 있는 데까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목표를 정해요. 무리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계획을 짤 때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제가 적은 계획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먼저 1은 유튜브에서 더 많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활동한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있거든요. 또 만들고 싶은 재미있는 영상도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께 유튜브에서 많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기, 이게 저의 올해 목표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어요. 제가 태권도를 그만두고 나서 운동을 많이 못했더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관절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근육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멋진 계획을 세우면 지키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헬스장에 가보려고 하고요. 또 만약에 운동을 못하는 날이다 그러면 먹는 거라도 조금 건강하게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오랫동안 꾸준히 그 계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새해 다짐은 무엇이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새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새해 관련 이야기부터 새해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새해 다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번 에피소드가 좋으셨다면 페이트런에서 That's So Korean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국어와 영어 대본을 PDF 파일로 드립니다. 또 제작 과정이 담긴 비하인드 사진도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팟캐스트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